관찰한 것으로부터 관찰하지 않은 경험적 사실에 대한 알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죠. 인과관계의 인과관계. 아까 말한 그 연합 규칙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주 각각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서근철이, 혹시 서근철이 누군지 아세요? 서양근대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 가상의 인물인데 제가 PPT를 드렸더니 실명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근데 서근철 후배라고 하는데 서근철 후배가 서양근대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후배라서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감기가 들어서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근철이 감기가 들어서 집에 있다. 이거 관찰한 겁니까? 관찰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인과적 추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이미 여러분 느껴졌을 거예요. 약간 헷갈리시죠? 선생님 문자 왔다면서요. 이러면 자, 제가 그 문자의 내용은 뭡니까? 제가 관찰한 건 뭐예요? 제 전화기에 형님 감기가 들어서 집에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관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철이가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관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제가 집에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왜 믿습니까? 문자가 집에 있겠다고 했으니까 서근철은 집에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철이는 참 저한테 거짓말을 안 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 친구니까 그런 결심이 쓰고 아니 정 몸이 아파서 못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집에 있는 그 사태가 결과로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집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문자, 그 발언, 그것이 원인이 돼서 제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결과로서 집에 있는 그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자연스러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인과관계가 관찰하지 않은 경험적 사실에 대한 알을 뒷받침하는지 아시겠죠? 왜 저는 근철이가 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철이는 늘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요. 좋은 후배입니다. 항상 언행일치가 되는 친구예요. 형님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럼 꼭 사고 형님 오늘 저한테 도구니 없으니까 좀 사주세요. 그럼 돈이 없고 실제로 그죠? 집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보면 집에 있고 항상 언행일치가 되기 때문에 근철이가 말을 하면 근철이의 말이 근철이의 행동하고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관찰을 한 한에서 과거에 보니까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예컨대 근철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항상 B라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AB라고 하는 상시적인 동반관계가 생기니까 제가 이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근철이가 집에 있겠다. 근데 근철이가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죠? 왜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과거에 항상 상시적으로 A와 B가 동반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이 간격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사실들이 항시적으로 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도 그렇게 항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휴메의 첫 번째 큰 발견입니다. 이게 근데 근철이의 다짐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찰한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죠? 자, 또 해볼까요? 진짜 떨어뜨릴까봐 걱정. 네, 떨어지죠. 자, 또, 자. 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확실합니까?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왜요? 근처리의 다짐하고 이거는 왜 다릅니까? 자연의 법칙이니까? 자연의 법칙이라고 왜 생각을 해요? 늘 그랬으니까? 늘 그랬다고 해서 자, 과거의 사실이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는 게 휴메의 지적이고 아무리 반복을 많이 해도 과거에 그러한 증거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유, 약간 근처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거 말씀하시니까 좀 영한. 자연의 법칙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 바뀌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로 이 세계를 갖다가 지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관찰을 했다는 얘기죠. 네? 자,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한 가지 더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근처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자연의 법칙에 대한 걱정도 없는데 그게 이른바 항상성의 원리입니다. 항상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휴미의 Uniformity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의 원리가 확보가 되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처리도 집에 있고 확실하고 자연의 법칙도 자정을 기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성의 원리가 뭐예요? 미래는 과거와 유사할 것이다. 항상성의 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왜 확실한지 아시겠죠? 과거에 근처리가 얘기를 하면 항상 말을 지켰고 과거에는 이걸 너무 항상 떨어뜨렸는데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게 확실하면 그러면 변화가 없을 테니까 항상성의 원리를 갖다가 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성의 원리는 경험적 사실입니까? 관념의 관계군입니까? 왜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어쨌어요? 항상 미래가 과거하고 유사했죠. 경험을 보세요.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과거에는 항상 미래가 과거하고 유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해볼까요? 과거에는 항상 자 지금 2초 후에 자, 이 떨어졌죠, 그죠? 2초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2초 후에 똑딱 똑딱. 네, 그건 이제 과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성이 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참이었죠. 또 해볼까요? 자, 2초 후의 미래에 그 미래가 과거하고 똑같을지 한번 봅시다. 똑딱 똑딱. 항상성이 또 참이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는 항상성의 원리가 항상 참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성의 원리가 참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래에도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순환 논리예요. 순환 논리. 이 휴메 지적이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개별적인 사례들,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걸 일반화하려고 얘기를 할 때 과거에 일반화했던 경향이 잘 맞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도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앞으로도 일반화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의 원리를 갖다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항상성의 원리를 갖다가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면 어떤 거든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를 하면 항상성의 원리가 참일 수 있는 근거가 경험을 통해서는 주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의 법칙이 이제까지 맞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의 법칙도 참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효력이 없게 되고, 그렇게 효력이 없게 되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특히 이 당시 뉴턴이 제공해줬던 그 자연의 법칙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엄청나게 축소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근본적인 회의주의가 다시금 등장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휴미 자연의 법칙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휴미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휴미, 제가 이걸 놓으면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죠. 그리고 내기를 하면 떨어질 거야, 내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기를 하죠. 근데 필연적으로 확실하냐라는 겁니다. 휴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험적 사실들은 관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이런 것들이 전부 필연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힘이 어떻게 축소되는지 좀 느껴지시죠? 데카르트의 경우도 그랬는데 회의주의가 병을 주는 겁니다. 그죠? 철학적인 병을 그러면 휴미 얘기에 따르면 전철력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의주의가 병이라면 철학자들은 약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름대로 약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논변을 듣고 나면 정말 내가 아는 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참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밖의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저 문을 열기가 약간 무서운 거예요. 복도가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게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행동에 제약을 많이 붙는 사람들이 휴메에 따르면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 논변을 제시하면 그러네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있겠죠 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엄밀하게 자연과학의 법칙이 내일 모레 10년 후에 정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성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 사람도 그 인정을 했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 혹은 나의 믿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는 그냥 일반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믿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메에 따르면 너무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그리고 말하자면 얼추 넘어가는, 그렇게까지 따질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고 얼추 넘어가는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어찌 보면 우리 성공에 인간이 인류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휴메의 지적대로 엄격하게 법칙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만족이 돼야 돼요? 모든 사례를 다 봐야 되죠. 모든 경우를 다 보지를 않고서는 일반화를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불빛이 비치니까 제가 전구가 생각이 나는데, 전구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전구를 만들 때 100% 전구가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불량률이 있죠. 자, 불량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한 불량률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방법은 첨부. 한 100만 개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의 불량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0만 개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확인하다가 전구 값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1000개를 뽑았는데 혹은 10,00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전구들은 불량률이 대체로 그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보다 효과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휴메의 지적입니다. 자, 이 지적이고 이걸 휴메는 나름대로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함축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세계가 아까 전구의 불량률을 확인하듯이 항상적인 그런 성격을 띄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게 이성적이지 않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그 경향이 잘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지 만약에 앞으로 세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변화해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또 잘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함축도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바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식을 확장을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출처이고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동시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알면 굉장히 제한된 알입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주는 정도밖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뭘 갖다가 알려주는 것은 아닌데 새롭게 뭘 알려준다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 알게 돼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할 때는 항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오늘의 그 강연의 큰 주제였다면, 물론 경험이 갖고 있는 출처가 경험이 큰 출처이라는 점도 오늘 강연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다음 휴메의 두 번째 강연에서는 이렇게 한계가 많은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과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어떤 것인지, 욕망이 주인이고 이성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쫓아간다. 그러니까 뭐가 갖고 싶으면 고민이 뭐라는 얘기예요? 저걸 어떻게 갖지? 라는 게 이성의 역할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다음 휴메의 두 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얘기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찰하지 않는 그런 경험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알미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죠. 이성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답을 내려줘요? 정념이. 그러니까 싫고 좋고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감의 어떤 심리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기쁨을 내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을 해줍니다.